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5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351페이지에서 기출 7번이 있어요. 기출 7번. 자, 얘를 지금 거기 품목이 양파 품목인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얘를 갖다 방금 우리가 매실로 한번 바꿔볼게요. 매실로. 조사. 저기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봐볼게요. 자, 자료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있습니다. 결론은 몇 년도 거 평년 수확량 산출하라는 거냐면 21년도. 자, 얘를 갖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좀 변형하는 거예요. 2021년도 누구 거 평년 수확량 산출해라. 매실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세요. 이렇게.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면 양파도 이렇게 똑같이 산출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A값 가도록 할게요. A값. 과거 5년 거 자료 쓴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5년 거. 자, 20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거 이제 과거 5년 자료가 돼요. 그러면 2016년도 봤더니 자, 2016년도는 미가입이죠. 본 가입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미가입입니다. 자, 2018년 보겠습니다. 2018년을 봤더니 조사 수확량이 300kg예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900입니다. 자, 900kg에 50% 큰 값. 몇 킬로? 450kg.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그 다음에 2019년이 무사고입니다. 자, 무사고 시에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평년이 1000입니다. 표준이 900입니다. 자, 1000이 크죠? 1.1. 1100kg. 자, 2020년도 봤더니 조사 수확량이 700입니다. 평년 수확량이 1100. 1100kg에 50%. 하게 되면 큰 값은 550kg. 아, 그렇죠. 미안해요. 700. 오케이. 700. 자, 해서, 자, A 값이요. 다 3개 더한다겠죠? 450 더하기 1100 더하기 700 나누기 3. 얘가 무슨 값? A 값. 즉, 보험가입 횟수 몇 년이에요? 3년이다. 그 말이에요. Y라는 것은 보험가입 횟수. 하게 되면은, 여기 답이 있나? 답이 없네. 자, A 값이 얼마 나와요? 750. 자, A가 750. 이렇게. 이 과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자, 그 다음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미가입 연도는 아예 쓰지 않는 거예요. 가입 연도만 쓰시는 거예요. 가입 연도만. 그래서 16년, 17년 자료는 아예 쓰지 않아요.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자, 2016년, 17년 제야 2018년도의 표준이 950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표준 수확량이 900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표준 수확량이 1000. 나누기 3. 얘는 얼마 나와요? 1000. 그냥 950? 네, 950. 자, C값은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라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가 지금 우리가 가입연도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 1045.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자, 보험가입 횟수 몇 년? 3년. 지금 3년 가입했잖아. 과거 5년 중에서.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대로 넣게 되면 자, A 값이 750 플러스 자, B가 950 마이너스 75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자 B가 950분의 C 값이 1045 이걸 푸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2021년도 평년수학.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미가입 연도는 아예 쓰지 않는다는 거. 자, 되셨어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얘를 자, 그 문제 그대로 쓰겠어요. 자, 이 351번의 기출을 이 기출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얘를 뭘로 바꾸냐면 자, 포도로 바꾸겠습니다. 포도. 지금 포도요. 즉 결론은 포도 다 똑같다는 소리겠죠.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는 다 이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기출 변형을 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요. 자, 밑에다가 당구장을 하나 넣습니다. 당구장을. 지금 몇 년도 거? 2019년도 거기다 넣어요. 하나를 밑에 당구장을 하나 여러분 이게 자료로 그냥 여기 하는 거야. 2019년도에 착가수가 이제 우리 달려있는 포도가 몇 송이였냐면 그 말이에요. 포도가 3,000개. 3,000개. 착가수가 3,000개였어. 그리고 과중이 한 송이당 무게가 500g이라고 할게요. 500g.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지금 포도, 복숭아, 망감류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1번하고 똑같아요. 묻지도 따지 말고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50%를 비교해서 큰 값. 무사고 시에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착가수에다가 과중을 곱한 게 과거 수확량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응용하는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누구누구?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는 이 방식에서 산출하세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은 똑같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일단 공식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자, a 값을 산출해 갈게요. 자, 똑같이 과거 5년. 몇 년부터?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미가입했어요? 미가입했어요. 자, 사료 쓰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2018년도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뭐 비교해라? 조사 수확량과 평년의 50% 비교하세요. 그래서 자, 2018년도에도 조사가 300입니다. 자, 평년 수확량이 900입니다. 900kg에 50%. 자, 큰 값이 450. 근데 2019년은 무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사고 시에는 뭘 쓰라고요?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 그럼 여기 조건 줬잖아요. 착가수가 3만 개입니다. 평균 과중이 500g입니다. 15,000 돼버리네. 3,000개. 네, 여기가 3,000개. 3,000개 맞네. 3,000개. 3만 개가 3,000개 줬죠? 그래서 1,500kg입니다. 즉, 무사고 시에는 결론은 착가수 값이라 그 말이에요. 착가수. 달려있는 개수, 걔가 수확량이 돼 그 말이에요.
자, 2020년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봅니다. 20년에는 조사 수확량이 700입니다. 그리고 자, 평년 수확량이 1100입니다. 1100킬의 50%는 큰 거, 700. 자, A는 3개 더 한다고요. 450 더하기 1500 더하기 700. 그래서 나누기 3. 자, B값은 동일해요. 표준 수확량의 평균. 표준 수확량. 즉 2016년, 17년은 사용하지 않아요. 2018년도의 표준이 950. 그 다음에 2019년도가 900. 1000 나누기 3. 똑같아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1045. 보험가입 횟수 3년. 끝. 이렇게. A, B, C, Y. 다만 우리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는 무사고 시에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쓴다? 착가수값 쓴다 그 말이에요. 차이점. 여기 차이점. 왜 쓴다고? 예. 무사고 시. 자, 이하고 비교해서 틀린 거. 무사고 시에 착가수값 쓴다는 거. 110%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야. 여기까지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남았냐면 감귤 온주밀감이 남았어요. 감귤 온주밀감. 근데 감귤 온주밀감은 자 여기 이론 한번 볼게요. 지금 뭐하고? 자, 첫 번째 사고가 있었을 때는 묻죠 따지 말고 딱 2개만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뭐하고? 평년 수확량의 50%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율 중 큰 값. 그 무사고 시에는 똑같아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얘는. 그럼 우리가 온주밀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이제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주밀감은 제가 조사 방법이 다르다겠죠. 우리가 직접 걔는 전부 수확을 해서 무게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온주밀감은. 우리가 가지 3가지에서 수확을 해서 등급 내 등급 A를 피해서 바로 우리가 손해액을 산출하는 그런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즉 피해를 빼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과설에 조사 수확량 값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조사 수확량 값이 없으니까 결론은 뭘로? PA율로 응용을 하는 거야. PA율로. 조사 수확량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방금 기출문제에서 조사 수확량 대신에 우리가 문제 조건에가 뭘 주냐면 PA율을 주는 거야. PA율을. 우리가 문제 조건 자체가 틀려요. 얘는. 그래서 문제를 준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줘버리냐면 PA율로 줘요. PA율로. 자, 걔를 조금 응용을 조금 할게요. 거기 있는 그 문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가 표준이잖아요.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수확량 대신에 자, 여기가 뭘 주냐면 보통 약관, 주계약의 주계약 피해율을 줘요. 주계약 피해율. 그리고 또 무슨 피해를 주냐면 자, 동상의 피해를 줍니다. 동상의. 그리고 자, 수확기 잔존 비율을 줘요. 잔존 비율. 수확기 잔존 비율.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가입 여부. 이제 연도가 있겠잖아요. 연도. 몇 년도? 맨 처음에가 2016년, 2017년, 자, 18년, 19년, 20년, 최종적으로 2021년까지. 이렇게.
자, 거기 있는 자료 제가 제 그대로 쓸게요. 자, 표준이 1000, 평년이 900.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자, 17년이 800. 그다음에 950. 900, 950. 1900, 1100, 1000. 그 다음에 1045. 이렇게. 자, 여기 주계약 피해를 주자면, 자, 이때는, 자, 이때 만약에 여기가 무사고야. 무사고. 자, 여기는 본가입 안 했어. 미가입. 미가입. 자, 본가입했어요, 다. 자, 피해율이, 보통 약관 피해율이 60%예요. 보통 약관 피해율이 40%야. 수학기 피해율이 30%야. 수학기 잔존 비율이 40%야. 보통 약관 피해율이 70%. 동상의 피해 없어. 그 다음에, 자, 수학기 보통 약관 피해율이 자, 80%야. 동상의 피해율이 20%. 수학기 잔존 비율이 40%.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이 조건이. 자, 이 조건일 때 결론 뭐가 있어요? 2021년도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세요. 그 말이야. 21년도. 뭐에 대해서? 감귤 온주밀감에 대해서. 자, 공식은 똑같다겠죠? 자, 평년 수확 산출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일단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각각의,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라겠어요? 감귤 온주밀값은 뭐 비교해라? 평년의 50%하고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PL 중에서 큰 값. 무사고 시에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 이 공식만 하시면 된다고. 이 공식. 온주밀값. 자, 그럼 이 공식을, 자, 여기는 지울게요. 자, 해서 이제 A값을 구하겠습니다. A값. 과거 A값. A값을, 과거요. 몇 년도 거? 2016년, 2017년. 자, 2018년, 2019년 미가입이니까 2019년은 구하지 않아요. 2020년, 이렇게. 일단 본가입 횟수가 몇 년이에요? 본가입? 본가입 4년. 4년 본가입한 거예요. 자, 2016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평년의 50%와 여기, 자, 여기 평년의 50%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을 비교해서 무조건 무슨 값 써라? 큰 값 쓰라고요. 자, 그럼 여기다 넣어요. 자, 2016년도의 평년이 900입니다. 900kg에 50%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년 900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그럼 우리는 이제 피해율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교재에 피해율 구하는 공식 아까 뭐라 했습니까?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작은 거 쓰세요. 뭐하고? 보통 약관 피해율 플러스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자, 이 값하고 100%를 비교해서 뭘 써라? 작은 거. 피해율.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피해율 구하는 공식 그 교재에 들어있어요. 자, 봤더니 2016년도에는 그러면 동상해가 없었어요. 사고가. 2016년도에는 보통 약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게 가져오시면 돼요. 보통 약관과 피해율. 걔가 전체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주계약 피해 동상해 주계약 피해율이 몇 프로냐면 60%잖아요. 60%. 60% 가져와. 1 마이너스 0.6. 그러면 그 해는 결론은 몇 프로 수하겠다는 소리예요. 40% 수하겠다는 소리야. 결론은 40%가 우리 집의 수확량이구나. 그 구조예요. 이게 얘가 지금 60% 피해 입었으니까 40% 정도 수확했구나.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여기 450이죠? 94, 36이죠? 360이죠? 큰 값은 450kg. 자, 얘는 평년 수확량의 50%입니다. 얘는 바로 이 공식이에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율. 자, 그럼 2017년 볼게요. 2017년도에는 평년이 950입니다. 평년의 50% 하고, 자, 얘는 동사 주계약도 있고 동상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2017년도는 PA율을 먼저 구해야 돼요. PA율. 그래서 자, 2017년도의 PA율은 작은 걸 쓰세요. 봤더니 자, 주계약 PA율이 40%입니다. 0.4 플러스 자, 동상해가 30%입니다. 0.3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40% 줬어요. 0.4 3, 4, 12 12%죠? 12%에 0.4 40% 더하게 되면 얘가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52%죠. PA율이 여기 12%에다가 주계약 40% 더하니까 52%. 그럼 이 50%하고 100%를 비교해서 작은 거. 결론은 2017년도의 PA율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52%. 자, 이해되셨나요? 즉 보통 약관 PA율 플러스 동상의 PA율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PA율 몇 프로 적용해라? 52%. 해서 자 여기 다시 평년 950 곱하기 1 마이너스 52%. 그럼 얘가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450에다가 475. 얘가 475kg죠? 얘가 몇 킬로 나와요? 456kg. 큰 거 몇 킬로? 475kg. 이때는 과거 수확량이 475. 자, 이거 연도. 자, 2017년도 거 과거 수확량.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 공식을 하셔야 돼. 즉 평년의 50%하고 뭘 비교해라?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PA율로 해서 큰 값. 근데 우리가 PA율을 구해야 된다고 여기는. 강규 이런 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근데 PA율 구하는 공식이 보통 약관 PA율 플러스 가로치고 동상의 PA율 곱하기 수학기 잔존비율. 이 값을 합한다고요. 이 값을 합한 것은 100%를 초과할 수 없어. PA를 구해와서 넣어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18년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봤더니 평년이 950이죠. 자, 그러면 950 곱하기 50% 하고 자, PA율 950 곱하기 자, 이때는 주계약만 있죠. PA율 70%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0.7. 얼른 봐도 얘가 크겠네. 그냥 PA율 그때 수자성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냐면 450. 475. 오케이. 475. 아니, 2017년도 틀렸네. 무사고였구만. 아, 여기 무사고, 이게 자체를 조건 잘못 줬어. 그냥 무사고인데 PL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를 무사고 할게요. 2020년을. 이제 무사고인데 PL이 있을 수 없겠죠. 얘가 무사고. 이렇게 가야겠지? 무사고인데 피해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럼 2020년 이제 무사고니까 우리 뭐 했어? 무사고 시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그래서 자, 2020년도에는 자, 표준이 1100입니다. 그 다음에 평년이 1000입니다. 여기서 큰 값의 1.1. 그럼 1100에 1.1이야. 1100kg에. 1210kg. 그래서 자, A. 자, 450 더하기 475 더하기 475 더하기 1210 다 더해서 나누기
4. 얘가 무슨 값? A 값. 이렇게. 감귤 온조밀감이에요. 왜냐면 왜 온조밀감이 이렇게 다르지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온조밀감 뭐가 없다. 조사 수확량이 없다고요. 조사 방법 때문에. 얘는 수확을 해서 우리가 조사하지 않는다겠지. 세 가지에서 수확을 해서 얘를 등급에 해서 바로 손해액을 산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평년수확량 산출 방식도 달라져요. 자, B는 그대로 표준수확량 다 쓰면 돼요. 표준수확량 싹 더하시면 됩니다. 즉 보험 가입 연도만. 그럼 2016년도의 표준이 1000, 그 다음에 800, 그죠? 그 다음에 900, 그 다음에 2020년도가 1100. 해서 나누기 4. 그 다음에 C,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1045. 보험가입 횟수 4년. 얘가 감귤 온조밀감. 이게 감귤 온조밀감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고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집의 과거 수확량은 묻지도 따지마가 뭐해라. 평년 수확량의 50%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를 비교해서 큰 값. 무사고 시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그리고 별도로 PA율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즉 PA율은 보통 약관 PL 플러스 동상의 PL 곱하기 수학기 잔존비를 계산한 값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둘 중에 작은 걸로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PL을 넣으시면 돼요. 얘가 감귤 온조밀감.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복분자하고 OD예요. 남은 게. 자, 복분자하고 OD는 다시 교재 앞으로 갑니다. 교재로. 아직 복분자하고 OD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기출이 없어요. 자, 교재 150페이지, 151페이지. 다시 교재요. 자, 151페이지로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OD는 용어를 평년 수확량 용어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평년 결실수. 그럼 공식.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사실은 이 공식은요. 누구랑 똑같은 값이 나오냐면 우리 방금 했던 이 공식과 답이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 여기까지 값이 똑같아요. 여기 값이. 이 값은. 즉 여기에 B분의 C 있잖아요. 얘만 없을 뿐이야. 즉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요. 얘를 다시 있잖아. 우리 전개해서 다 풀잖아요. 얘를 갖다가 다 풀면 이 값이 나와. 얘를 갖다 풀어버리면. 이 똑같은 값이 나와. 얘를 전개해서 풀면. 다만 OD와 복분자에서는 이 공식을 쓸 뿐이야. 값은 동일해. 즉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B분의 C라는 것은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금년도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즉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보정해주는 값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분자는 그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A값 구하는 방식도 똑같아. A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 우리 151페이지에 가보시면 15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A의 정의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과거 평균 결실수라고 했어. 즉 5년 것의 합산의 평균이에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표준 결실수야. 과거 5년 거 표준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Y는 보험가입 횟수. 그래서
이 OD에서 A 값을 할 때 방금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즉 사고시에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뭘 쓰라고 그랬냐면 조사 수확량과 뭘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우리는 큰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OD에서는 그럼 용어를 이 수확량 대신에 다 뭐만 넣으면 돼요? 결실수라는 용어만 넣으셔버리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평년 수확량 대신에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만 넣으셔버리면 돼요. 계산 방법은 똑같아. 동일해요. 그리고 OD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무사고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사고시에도. 무조건 큰 값 쓰세요. 즉 평년 수확량 대신에 평년 결실수. 그리고 표준 수확량 대신에 표준 결실수. 이것만 넣으시면 돼. 큰 값에 1.1배. 동일해요. 동일. 방금 했던 거와 똑같은데 용어만 평년 수확량 대신에 평년 결실수. 조사 수확량 대신에 조사 결실수. 표준 수확량 대신에 표준 결실수. 결실수로 용어만 바꾸시면 돼요. 계산 방식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복분자를 봐보세요. 복분자. 자, 복분자는 대신에 이제 용어가 복분자는 뭐라고 용어를 쓴다고 그랬냐면 평년 결과모지수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평년 결과모지수. 복분자에서는. 즉 수확량 대신에 결과모지수만 용어만 넣으시면 돼요. 복분자는. 평년 결과모지수. 그럼 얘도 방금 OD처럼 이 A 값을 구할 때 있잖아요. 사고시에는 방금 맥스 큰 값이라고 그랬죠. 뭐하고? 평년 수확량의 50%와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다 뭐만 넣으시면 돼요. 수확량 대신에 결과모지수라는 용어만 넣어버리면 된다고요. 즉 평년 결과모지수의 50%와 근데 이제 이 복분자에서는 조사 수확량 용어 대신에 실제라는 용어로 바꿔줘요. 실제라는 용어로. 그래서 실제 결과모지수를 비교해서 큰 거.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우리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조사 수확량 대신에 용어만 바꾸시면 된다고. 다 결과모지로. 근데 조사라는 용어 대신에 복분자에서는 실제라는 용어로 써요. 실제. 그리고 또 무사고시에는 똑같이 맥스. 즉 평년 결과모지수와 표준 결과모지수를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이 A가 해결됐죠? 이 A가 근데 복분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B라는 것은 다 뭐였어요? 표준 수확량의 평균, 표준 결실수의 평균이었어요. 근데 복분자에서는 이 B 값이 영어는 그거예요. B는 표준 결과모지수예요. 영어는 B가 표준 결과모지수라고. 근데 얘는 평균이 아니에요. 복분자에서는 평균이 아니에요. 이 B 값은 고정값이야. 딱 고정돼 있어 버려. 뭐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들어있어요. 교재 151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교재 151페이지. 제일 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B는 다 평균이었잖아요. 근데 복분자는 B가 평균이 아니야. 얘는 고정된 값이야. 뭐에 따라서? 복분자 수령에 따라서. 즉 가입하려고 하는 복분자 수령이
2년부터 4년까지 이 B값은 몇 개로 딱 고정돼 버리냐면 5개예요. 5개. 5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복분자 수령. 그리고 5년부터 11년까지는 4개. 그래서 얘들은 평균값이 아니라 고정값이야. 고정값. 복분자 가입하는 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복분자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우리 고창 복분자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봤죠? 복분자. 복분자는 사실은 재배하기가 힘들잖아요. 실제적으로 복분자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2년부터 10년까지밖에 복분자 가입 못해요. 복분자가 금방 잘 죽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10년, 8년 가지도 않아. 보통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딱 수확하고 다 얘를 다 수거 다 잘 절단하고 또다시 심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 복분자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 복분자는 우리가 한 나무, 두 나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즉 한 주, 두 주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복분자는 포기라는 용어를 써. 포기. 그럼 얘를 갖다 한 포기라고 표현해. 한 포기. 그럼 보험에 몇 포기 가입하니 500포기 가입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할 때 이 용어가 얘가 한 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가지가 나와서 여기서 복분자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이제 우리가 한 송이라고 표현하죠. 얘가 한 송이. 이렇게 한 송이. 이 한 송이에 보통 8개에서 10송이 정도 열려. 한 송이에서 복분자가 8개에서 한 10개 열려. 보통 6개. 가보면. 이 한 송이. 여러분 복분자를 하나씩 따잖아요. 가보면. 얘가 한 송이에 보통 복분자가 6개에서 8개 정도 열려 있어. 가보면. 얘를 갖다 우리 한 송이라고 그래? 그럼 얘가 이 복분자가 열리는 이 가지 있잖아요. 이 가지. 이 가지는 복분자 열린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결과지라고 그래. 결과지. 가지 이름을. 복분자 열리는 가지라고 그래. 그러면 이 결과지가 열리는 이 큰 가지 있잖아. 이 힘세게 생긴 애. 얘를 갖다는 얘는 엄마 가지잖아. 얘가 자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엄마 가지. 이 엄마 가지를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결과모지라고 그래. 결과모지. 사실 이 엄마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복분자는 결론에 이 보험에서 보상을 뭘 해주냐면 이 엄마 가지가 몇 개 피해 입었니 이걸 보상을 해주는 구조예요. 왜냐면 복분자는 일일이 우리가 따서 무게조사 못하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봤더니 이 엄마 가지가 죽긴 죽었겠잖아. 뭘로? 자연재해로, 조수해로, 화재로. 그래서 얘가 죽었어요. 엄마 지금 보상하는 재로 죽었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상, 결과, 모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얘가 뭘로 죽었냐면 병충해로 죽었어. 그럼 보상 안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얘를 가지를 미보상, 보사, 결과, 모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보상 안 하는 걸로 죽었을 때는. 그럼 나머지는 가서 살아있어. 얘는 다 살아있어. 즉 1번 죽었어, 2번 죽었어. 4번, 5번, 6번, 7번 가지는 살아있어. 안 죽었어요. 가지가. 그럼 이 4번, 5번, 6번, 7번은 살아있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살아있는 결과모지라고 해요. 얘를 갖다가. 살아있는 결과모.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복분자 보험금 여러분 안 하고 왔잖아요. 이런 거 다 설명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본과정 때 이건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얘는. 제가. 이걸로 막 피해를 빼주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얘들이 이 가지는 죽었지만 아니는 죽은 것을 보상해 준대. 이 가지 4번, 5번, 6번은 살아있어요. 분명히. 아무 피해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달려있는 복분자가 있잖아요. 피해 입었잖아. 그럼 걔도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뭘로 보상을 해주냐면 나중에 가지가 죽은 걸로 환산시켜줘요. 환산. 가지가 죽은 걸로. 그 과실에 피해 입은 만큼. 그걸 갖다 우리는 또 뭐라고 용어를 쓰게 되냐면 수정불량 환상 고사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또 나중에 쓰는 거예요. 용어가 복분자에서. 네. 그래서 용어가 조금 많이 길어 실제 어렵진 않는데 용어가 길다 보니까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막 수정불량 환상 고사 결과모지,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 이렇게 용어로 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지 있잖아요. 이 가지. 이 엄마 가지라고 그랬죠? 이 엄마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엄마 가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산출해낸 게 바로 이 평년 결과모지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올해도 이 가지가 몇 개 정도 있지. 우리가 한 번 이 유인시킨 이 가지를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올해 1년밖에 안 써. 그리고 다시 또 내년에는 새로운 또 엄마 가지를 유인시켜서 거기서 다시 또 우리가 복분자 열리게 하는 거예요. 가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겠잖아요. 엄마 가지가 튼튼해가지고. 그런 구조예요, 복분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복분자는 주로 고창 이쪽이 정읍 이쪽이 많잖아요. 특히 고창이 제일 많아요, 복분자가. 그러니까 고창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복분자가 고창이 주품목이다 보니까 복분자를 이렇게 아예 장목반들 교육을 시켜요. 기술센터에서 다수학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분들이 또 반대로 이 농작물 재보험도 다 관심이 많아. 왜냐면 이 복분자 보험을 다 가입을 했으니까. 근데 본인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험금을 막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가분들은. 왜냐면 이 까다로운 조사 기법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우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 복분자 농사를 지은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 중에. 그 교육을 받는 분 중에. 그분이 이 기술센터에 의뢰를 한 거예요. 이 복분자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그 기술센터 가가지고 이 복분자 보험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가분들이 이 복분자 보험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추강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복분자는 여러분이 어쩌나 조사 기법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왜 복분자는 이렇게 엄마 가지로 정리를 하는가를. 왜냐면 수확량 조사를 못하니까 그래. 물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 복분자의 평년 결과모지수.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이 교재 151페이지 가보시면 제2의 복분자 OD의 경우에는 자, 공식 A 곱하기 5분의 I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1로 산출한다. 이때 복분자라는 것은 A 값은 과거 결과모지수의 평균값인데 얘는 각각의 O기는 자, 포기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잖아요. 포기당 평년 결과모지수 합계를 보험가입 횟수로 나눠라. 자, B는 표준 결과모지수이다. 이때 표준 결과모지수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고정값이더라. 즉, 자, 2년부터 4년까지 수령은 5개, 5년부터 11년까지 수령은 4개. 그 다음 OD는 A값은 평균 결실수, 표준 결실수 평균값.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에 있어서 자, 얘를 나눈다고 그랬죠. 자, 일단 원칙, 대전제 원칙 여기라고 있어요. 자, 대전제. 즉 봐보시면 조사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 50%가 컸을 때는 조사 수확량 값 써라. 평년 수확량이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평년에 50% 써라.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맥스.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 방금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로 뭐하고 똑같다고요? 맥스 값. 즉 조사 수확량과 뭘 비교해서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써라. 이 말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말은. 즉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가 컸을 때는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 쓰세요. 지금 제가 읽은 거 그 말은 이 값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답이. 항상 답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강귤 온주밀감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 5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중간값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을 써라. 자,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의 50%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보다 컸을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써라. 그 말도 자, 한마디로 정리가 돼버린다고요. 맥스.
뭐하고 평년 수확량의 50% 하고 50% 하고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무조건 큰 값이라고. 이 말하고 똑같은 답이 산출된다고. 그 감귤에서 지금 원주밀감에 지금 계산이 복잡스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하고 똑같은 값이다. 방금 제가 읽은 거. 자, 그 다음에 PL 구하는 공식은 보통약관 PL 플러스 동상의 PL 곱하기 수학기 잔존비율로 계산한 값과 뭘 비교해라? 100%를 비교해서 작은 값.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PL은. 그 다음 복분자의 경우 A값은 실제 결과 모지수가 평년 결과 모지수의 50%가 컸을 때는 실제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의 50%가 실제 결과 모지수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평년 결과 모지수의 50% 적용. 여기도요. 복분자도 무조건 큰 값 쓰세요. 뭐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의 50%하고 뭘 비교해라? 실제 결과 모지수를 비교해서 무조건 무슨 값 써라? 큰 값 써라. 그 말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거기도. 그 다음에 어디도 거기에요. 어디. 자, 어디도 동일해요. 어디요. 조사 결실수가 평년 결실수의 50%가 컸을 때는 뭘 써라? 조사 결실수. 또 평년 결실수의 50%가 조사 결실수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뭘 써라? 평년 결실수의 50% 써라. 이 말도 또 똑같죠. 맥스. 무조건 큰 값 써라. 뭐해? 평년 결실수의 50%하고 뭘 비교해라? 조사 결실수를 비교해서 무조건 큰 값 써라.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사고가 있는 경우. 즉, 수확량 조사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무사고입니다. 수확량 조사 안 한 거죠. 무사고로 수확량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원칙.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다만 복숭아, 포도, 감귤, 망감류는 차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 자, 복분자는 용어만 바꾼다겠죠? 평년 결과모지수와 표준 결과모지를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어디도 용어만 바꿉니다. 평년 결실수와 표준 결실수를 비교하여 큰 값의 1.1배. 용어만 바꾸신 거예요.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